주역은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이후 그의 일상은 늘 비슷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으로 나가 할아버지의 헌옷 가게를 도왔죠. 할아버지는 비록 평범한 헌옷 장수였지만 늘 유쾌했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었어요. 주여가, 힘든 날이 있어도 걱정 말아라. 세상은 다 돌고 도는 법이니까. 할아버지의 말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주역은 할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주름을 보며 때때로 막연한 불안을 느끼곤 했어요. 언젠가 이 평화로운 나날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장에 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역은 할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정리한 뒤 길거리 음식을 사러 가고 있었어요. 길가에서 파는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주역은 싱글벙글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붕어빵 사주세요. 그래, 우리 손자 붕어빵 한 봉지 먹어야지. 할아버지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그런데 손이 살짝 떨리며 동전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할아버지, 제가 주워올게요. 아니야, 그냥 두어라. 그깟 10원짜리 가지고 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주역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동전이 이상하게 반짝거렸거든요. 보통 동전은 그렇게 빛나지 않잖아요. 그는 굴러가는 동전을 쫓아 길 한복판까지 나갔습니다. 동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구르더니 시장 구석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주역은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샅샅이 살폈어요. 그리고 길가의 낡은 천막 아래서 그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전은 겉이 많이 달아 있었지만 묘하게 매끄럽고 색이 다른 10원짜리와는 뭔가 달랐어요. 뒷면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전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동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요? 뭔가 특별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오래된 거 같아서. 그래, 너가 갖고 싶으면 가져가거라. 주역은 동전을 손에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단순한 동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주역에게 자장가를 불러준 뒤 잠자리에 들었어요. 잘 자라, 주여가. 내일도 힘내자. 네. 할아버지도 잘 주무세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주역은 혼자 남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데 이어 할아버지까지 떠나자 그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몇 장의 편지, 그리고 자신이 어젯밤 주운 동전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여가, 내가 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해라. 그러면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다. 그 편지를 읽고 주역은 혼란스러웠어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동전이 무슨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까요? 그때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농담 정도로 생각하며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전은 이후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운명을 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주역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느끼는 고독은 너무도 무거웠고 세상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어요. 그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주역은 조금씩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낡은 동전은 여전히 그의 책상 서랍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씩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굴려보곤 했지만 딱히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희귀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오래된 동전의 사진을 띄우며 이야기했죠. 1960년대에 발행된 오류 동전들 중 일부는 매우 희귀해서 현재 경매에서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동전들은 제작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조금씩 다른 문양이 들어가거나 불완전하게 만들어졌죠. 주역은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동전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내 동전도 이런 건가? 호기심이 생긴 그는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서랍 속에서 그 동전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동전의 뒷면에는 일반적인 10원짜리와는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글자들이 미묘하게 삐뚤어진 데다 보통 동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상징이 찍혀 있었죠. 주역은 그걸 손톱으로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희귀 동전이면 돈이 될까? 며칠 뒤 주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희귀 동전 감정을 해주는 곳을 찾았어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골동품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동전을 품에 넣고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어요. 그는 주역이 가져온 동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동전 어디서 난 거냐? 저희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근데 이게 희귀한 거 맞나요?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희귀한 건 맞네. 하지만 이 동전은 좀 특이한 역사가 있어. 단순히 돈의 가치로만 볼 수 없는 물건이지. 혹시 너 이 동전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긴 적은 없었나? 이상한 일이요? 주역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그리고 이후 자신이 겪었던 연이은 불운들이 떠올랐어요. 이 동전에는 저주가 얽혀 있다는 소문이 있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때마다 주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 동전은 큰 불을 가져다 줄 비밀을 품고 있다고도 전해져. 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노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전을 주역에게 돌려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이건 너에게 달린 문제야. 조심해라. 소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역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딘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동전을 손바닥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로 저주받은 거라면 왜 할아버지는 나한테 이걸 줬을까? 그날 밤 주역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주역에게 말했습니다. 주여가, 이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너가 용기를 낸다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보물이요? 무슨 보물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하지만 조심해라. 동전이 너를 삼키지 않게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주역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 올려둔 동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가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동전의 비밀을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주역은 동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희귀 동전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관련 자료를 수집했죠. 그러던 중 한 외국의 동전 수집 사이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에서 단 한 개뿐인 10원짜리 동전, 300억 원의 경매 낙찰. 기사에 올라온 사진 속 동전은 자신이 가진 동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주역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는걸? 그러나 동전의 진가를 증명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는 직접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집 앞에 의문의 남자들이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주역을 향해 위협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동전 어디 있지?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주역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동전을 둘러싼 저주와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끝없는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의문의 남자들에게 쫓기던 날 이후 주역은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동전을 품속에 숨긴 채 그는 숨죽이며 도망쳤고 친구들에게조차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어요. 이 동전에는 단순히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주역은 그날 밤 한적한 도서관에 숨어들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한 희귀 화폐 전문가와 메신저로 연결되었거든요. 이 동전이 정말로 300억짜리 희귀 동전이라고요? 화면 속의 남자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어요. 단순히 희귀한 물건이 아니라 이 동전은 오래된 지도와 연결된 암호장치라는 설이 있어요. 지도요? 1950년대 말 금괴가 감춰졌다는 전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실은 그 전설 속 금괴의 위치를 이 동전이 가리키고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주역의 머릿속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금괴라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그럼 이 동전으로 금괴를 찾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암호를 풀어야 합니다. 동전의 문양과 숫자가 뭔가를 의미할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저주받은 동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문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그 동전은 탐욕을 부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을 겪게 되고 동전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평생 쫓기게 된다고 하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넘길지요. 주역은 더 이상 도망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동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죠. 이 비밀을 꼭 풀어낼 거야. 할아버지가 내게 이걸 남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는 동전에 새겨진 문양과 숫자를 분석하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동전에는 일반적인 10원짜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특히 뒷면에 있는 작은 별 모양의 문양과 가장자리에 미세하게 새겨진 숫자들이 이상했죠. 이 숫자들이 좌표를 나타내는 건가? 그는 인터넷 지도를 켜고 동전에 새겨진 숫자들을 입력해 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장소가 표시되었죠. 그것은 충청도 깊은 산속에 있는 오래된 폐광이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일까? 그러나 주역의 직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그 장소로 가보기로 결심했죠. 폐광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주역은 여전히 의문의 남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하게 주역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가 사는 고시원까지 찾아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동전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위험해질 거다. 이 말에 주역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고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충청도 폐광. 그는 오토바이를 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동전의 비밀을 풀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폐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누군가가 자신을 추적해왔음을 깨달았어요. 낡은 광산 입구에 검은색 SUV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주역은 몸을 낮추고 폐광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폐광 안은 어둡고 축축한 냄새가 났지만 그가 손전등으로 비추자 바닥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물체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었어요. 이건 뭐지? 그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괴가 몇 개나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주역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멈춰. 그는 놀라 뒤돌아봤고 SUV에서 내린 남자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던 동전과 금괴를 손에 넣었군. 이제 그걸 넘겨라. 주역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당신들한테 넘길 수 없어요. 그런 소리는 필요 없다. 우린 이미 이 동전의 위치를 알아냈고,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순간 폐광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폐광으로 떠나기 전 동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였죠. 경찰은 남자들을 체포했고 주역은 금괴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더욱 놀라웠어요. 그 금괴들은 한국 전쟁 당시 숨겨졌던 군 자금의 일부였고 동전은 그것을 가리키는 열쇠 역할을 했던 것이었죠. 그 후 주역은 금괴의 일부를 정부에 반환했고 남은 일부에 대한 보상으로 막대한 돈을 받게 되었어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죠.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역은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로 성장해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희귀 동전으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그를 재화뿐만 아니라 예술, 기술,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역은 여전히 할아버지가 남긴 동전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유리 케이스에 넣어 보관된 그 동전은 그에게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지.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때때로 동전을 들여다보며 회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동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주역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유리 케이스 안에 있던 동전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경비 시스템에도 이상이 없었고 범인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주역은 다시금 20년 전 자신을 쫓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들이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전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역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전이 필요하다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겠지. 누구냐? 너가 그 동전을 가져간 거냐? 그 동전은 너의 것이 아니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 그 순간 주역은 동전이 여전히 자신만의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을 쫓고 있었고 그 동전이 가진 비밀은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역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동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동전에 담긴 진짜 의미를 추적했죠. 그 과정에서 그는 동전의 문양이 단순히 금괴의 위치를 가리키는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문양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대의 암호로 전 세계적으로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장소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장소들은 모두 세계적인 전설로 알려진 보물과 연결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히 한 개의 금괴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 주역은 동전이 더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동전을 되찾기 위해 범인과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어요. 주역은 범인의 전화를 받고 난 뒤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이 동전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꾼 할아버지의 유산이자 모든 희망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동전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범인은 그에게 서울 외곽의 한 폐창고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혼자 와라.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였다가는 너가 원하던 건 영원히 사라질 거야. 주역은 단서를 쥐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폐창고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동전을 들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주역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걸 찾으러 왔나 보군. 너가 이렇게 끈질길 줄은 몰랐다. 그건 내 거야. 돌려줘. 주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상대방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너 거? 이건 우리 모두가 탐내는 보물이야. 너가 이 동전의 진짜 가치를 알기나 하는 거냐? 그들은 동전을 넘기기 위해 주역에게 터무니없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동전을 가져가고 싶으면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 위험한 일이지만 너가 원한다면 한번 해봐. 범인들이 내민 조건은 황당했습니다. 그들은 동전이 가리키는 또 다른 보물의 단서를 찾아오라고 했죠. 보물은 외국에 있는 특정 장소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전은 단순히 금괴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동전이 열쇠라면 그 열쇠가 여는 문도 존재한다. 그 문을 찾아서 열어라. 그러면 동전도 너의 목숨도 살려줄게. 주역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시간을 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동전 전문가와 연결된 국제적인 화폐 수집가, 그리고 경찰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범인들은 약속한 장소에서 주역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역이 단서를 찾아왔는지 확인하려 했고, 동시에 동전을 들고 협박을 이어갔죠. 너의 노력은 인정해주지. 이제 약속한 대로 보물을 풀 열쇠를 가져왔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주역은 단호하게 말하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 보물의 이치를 알려주면 내 목숨도 끝난다는 거 잘 알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특공대가 폐창고를 에워싸며 한꺼번에 진입했어요. 주역은 범인들의 혼란을 틈타 동전이 든 가방을 빼앗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범인들은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되었고 동전은 무사히 주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은 치열했지만 결국 그는 동전을 지키는 데 성공했죠. 이제 동전은 다시 주역의 손에 돌아왔고 그는 그것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상징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동전을 이용해 남은 보물의 비밀을 풀 것인지 아니면 동전이 초래할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영원히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인지 말이죠.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결심했어요.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거야. 그는 동전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동전을 둘러싼 욕망과 탐욕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동전이 사라진 뒤 주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부를 이루었고 이제 그 돈을 세상에 환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재단을 설립한 거였죠. 인터뷰에서 주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동전 하나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이 제게 진정으로 가르쳐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게 진정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여정을 통해 욕망과 용기의 균형을 배우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흘린 동전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고 주역의 손에서만 반짝이는 세상의 비밀이었죠. 그 동전은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그의 삶을 흔들었어요. 사랑과 상실, 욕망과 두려움의 흔적을 따라 돌고 돌며 결국 그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꿀 수 있단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들려주었던 그 말이 동전 위에 새겨진 듯 주역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둔 동전은 때로 불길처럼 뜨거웠고 때로 겨울의 바람처럼 싸늘했죠. 그러나 주역은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고통이어도 그것이 축복이어도 그는 끝까지 품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던져진 동전은 그곳에서도 반짝이며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깊고 푸른 물결 사이에서 그것은 여전히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동전이 여전히 저주를 품고 있다고 말했지만 주역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 시간은 다시 흘렀고 세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주역은 어딘가 고요한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마주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성공과 부를 칭송했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알았죠. 자신을 만든 것은 그 작은 동전 하나가 아니라 그 동전을 품었던 자신의 꿈과 끈기였다는 것을요. 어느 날 주역은 바닷가를 거닐다가 파도에 반사된 태양빛을 보며 웃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전 그의 손바닥 위에서 반짝이던 동전 같았거든요. 그 빛은 그에게 속삭였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든 것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남긴 빛은 내가 간직할게. 이제는 나의 길에서 새로운 별을 만들 차례야. 빛은 다시 태어났고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